네, 백이성 역사 독립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새 그 G7의 여러 가지 그 동향, 그리고 트럼프가 갑자기 G7을 접고 돌아가 버린 상황.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마치 낙동강 오리알이다 라고 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이 역사를 한 3분의 1만 아는 사람들의 소행인데, 베르사유 평화 조약, 그러니까 파리 강화 회의하고 똑같다. 우리나라가 강대국들 사이에 들어가서 어떤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배깅 구걸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가 안 가는데, 갈 자격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돈을 내고, 어떤 G7에 갔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참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이 G7이라고 하는 영광된 자리에 가서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공식 초청국으로 가가지고 자리매김을 하러 갔는데, 1919년에 파리 강화 회의하고 똑같이 파리 강화 회의에 우리 우사 김규식 선생하고 몽양 여운형 선생의 동생 여운홍 선생, 조소왕 선생, 장택상 선생, 호머 헐버트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초청장도 없이 그냥 가서 문전박대 당하고 그런 거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요. 정말 한심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파리 강화 회의를 파리 강화 회의라고도 부르고 베르사유 조약이라고도 부르는데, 1919년 1월 18일 날 시작을 해서 1919년 8월 20일 날 끝났습니다. 이 조약이. 그리고 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윌슨 대통령하고 미국의 윌슨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회담을 한 다음에 윌슨 대통령이 먼저 파리로 들어오고 그 다음 들어와야 되는데, 미국에서 일본 놈들이 하도 뒤에서 찌꺼려가지고 하도 뒤에서 싸바싸바를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임시정부 대통령하고 정한경 외교관에게 비자를 안 내준다 이 말이에요. 미국 정부가. 그래서 결국에는 프랑스로 들어가는 배를 못 타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진실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 초청을 받아서 간 5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G7이라고 하는 게 돈을 내고 갈 수 있는 데입니까? 거기가. 전 세계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안 끼워주고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 영국,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미국, 이렇게 서방 7개국, 민주주의를 자랑하는 7개 선진국이 모여가지고 매년 회담을 하는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돈을 내고 갔다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그리고 초청국이 아니고 참관국이다. 아이고, 이찍들아, 내가 정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린 요 가운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윌슨 대통령이죠. 우드로 윌슨. 그 다음에 여기는요, 프랑스의 총리 조지 클레망소. 그리고 여기는요, 영국의 수상 로이드 조지. 요 3명이 사실상 주도하는 회담이었습니다.
일본도 여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하는 게 지금 G7의 원형은 맞아요. 우리나라는 G7의 공식 회원국은 아니죠. 왜냐하면 7개 국가가 아니니까. 공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초청국으로 2016년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 말이야. 작년에는 못 갔어요. 윤석열이가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작년에는 못 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요번에는 다시금 초청을 받았다 이 말이야. K민주주의의 회복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제일 좋은 기회다라고 해서 갔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로이드 조지 클레망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우드로 윌슨, 요 세 명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 아주 기분 좋게 웃고 있죠. 그러나 1919년에 이게 1918년 8월 달부터 10월 달 사이에 독일하고 오스트리아가 완전히 항복을 하면서 1차 세계대전에서 항복을 하면서 그 다음 해에 1월 달부터 파리 베르사유 궁전에서 강화회의를 연 겁니다. 1차 세계대전 끝난 직후에 독일과 오스트리아에게 어떻게 하면은 배상금을 물릴 수 있을까?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 정세를 어떻게 하면 재편할 수 있을까?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의 어떤 여러 가지 식민지를 어떻게 하면 안정성 있게 독립시킬 수 있을까? 터키 오스만 제국의 여러 가지 식민지를 어떻게 하면 독립시킬 수 있을까? 그 다음이 또 한 가지가 뭐였느냐? 일본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비스마르크 제도, 태평양 남쪽에 있는 남양군도, 남태평양의 남양군도, 그 다음에 중국 산둥성에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여러 가지의 이권들을 어떻게 하면 안정성 있게 받을 수 있는가? 이거를 1919년에 제대로 못해가지고 처음에는 우드로 윌슨이 중국 산둥성에서 다 한 거를 중화민국에다 다 넘기려고 했는데 영국이 이를 강하게 클레임을 걸고 나서면서 일본에게 다 넘겨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일어난 반일 시위가 오사운동입니다. 1919년 5월 4일을 기점으로. 아시겠어요? 예.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부 설치. 여기 보면은 김규식 선생, 여기 조소왕 선생, 여기에 여운형 선생의 동생, 이래가 다 있죠. 여기 조소왕 선생. 다 있잖아.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1918년 10월 달에 몽양 여운형 선생에게 미국의 한 관리가 와서 이렇게 전해줍니다. 파리 강화회의가 내년 1월 달에 있을 것 같다. 거기에서 우리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외칠 것 같다. 소수민족이라도 자기의 운명은 자기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주의를 외칠 것 같다. 그런데 이거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식민지를 어떻게 해방을 시킬 거냐? 오스만 터키의 식민지를 어떻게 해방을 시킬 거냐?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리스, 이런 데를 어떻게 해방시킬 거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너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을 거다. 그리고 일본이 먼저 산둥반도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일본에게 독일의 식민지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단, 그렇지만은 너거 조선민족의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도 제대로 전달이 된다고 하면은 뭔가 전향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운형 선생이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당을 하나 조직합니다. 당을 조직해서 김규식 선생을 영어를 가장 잘하거든. 어렸을 때부터 언더우드 선생의 집에서 양아들로 컸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영어를 가장 잘하니까 영어를 잘하는 김규식 선생을 1919년 2월 달에 파견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김규식 선생이 나는 옵저버로 간다. 아시겠어요? 지금 이 찍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옵저버로 간다고. 옵저버로 간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목을 끌 수 있겠는가? 나는 문전박대를 당할 수도 있다. 내가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하니까 여운형 선생이 말빨이 막 끝내주게 좋아. 뭐냐 하면은 당신 혼자 보내지 않는다. 호머 헐버트, 조소왕, 장택상, 그 다음에 누구예요? 설산 장덕수, 그 다음에 여운홍, 이런 사람들 다 같이 호머 헐버트, 이런 사람들 다 같이 보낼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등 뒤에는 2천만 동포들의 십자가가 함께 한다는 것을 명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겠다. 단, 가면서 김규식 선생이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내가 조선에서 왔다고 얘기를 할 텐데, 조선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조선입니다. 조선 대한제국에서 왔다고 할 텐데, 사람들이, 거기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데?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런 애들이 다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지.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데? 라고 얘기하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뭔가 좀 떠르르한 어떤 소동을 일으켜달라. 라고 김규식 선생이 여운형 선생과 춘원 이광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광수가 나중에 그렇게 간악한 친일파로 변했다는 게 나는 너무나 믿기지도 않고 진짜 이광수 보면 진짜 죽이고 싶어 정말. 부탁을 하니 어떻게 돼요? 그걸 가지고 만주에 있는 대종교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28 독립선언서를 쓰려고 동경에 있는 유학생들을 다 찾아간다. 그래야 다 차지하고 나서 3월 1일 날 어떻게 돼요? 대규모 만세운동을 민족 대표 33인을 다 부추겨 가지고 일으켰단 말이에요. 5등은 매우 이제는 독립국임을 선포하노라 라고 하는 기미 독립선언서를 씁니다. 3월 13일 날 김규식 선생이 배를 타고 수에즈 운하를 돌아서 파리의 마르세유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3월 13일 날에서 3월 15일 날 옵저버 자격으로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돼? 여기 파리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파리 위원회를 설치하기 전에 가장 먼저 베르사유 궁전에 가서 독립청원서를 접수를 시킨다 이 말. 그런데 어떻게 돼? 파리의 독립선언서가 아예 접수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김규식 선생이 그토록 믿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파리에 와서 자기를 지원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자기하고 같이 독립을 베르사유 궁전에서 외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왜? 일본이 비자를 안 내줬다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절망한 나머지 김규식 선생이 본국에 전보를 칩니다. 어떻게 치느냐? 내가 일개 당의 대표라고 해서 아예 나를 들여보내주지 않는다. 정부가 들어서야 된단다. 정부 대표만이 그거 된단다라고 해서 하니까 여운형 선생이 4월 11일 날 급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것을 세우고 김규식 선생을 외교부장으로 위촉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우드로 윌슨이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정치학과 교수를 했을 때 그 교수의 논문 지도선 그 제자였던 우남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임명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대통령으로 임명을 해야 우드로 윌슨하고 바로 통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파리 강화회의를 다 준비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건국절은 4월 11일이 맞는 거예요. 1948년 8월 15일이라는 건 다 개똥이야. 아시겠어요? 대한민국의 건국절이라는 거는 1919년 4월 11일이에요. 김이 독립선언서가 그때 발효됐잖아. 그랬는데 끝까지 영국과 일본이 영일 동맹을 맺어가지고 있던 터라서 절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배워주지를 않습니다. 끼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호치민이가, 여러분 베트남의 호치민이가 김규식 선생한테 찾아와서 자기는 당신들 같이 아예 그 베르사유 궁전 앞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거야. 프랑스의 독립을 청원하러 왔는데 들어가지도 못했대. 그래서 김규식 선생에게 울면서 너무나 부럽다고 울면서 자기 주장을 했던 것. 그리고 베르사유 궁전에서 김규식 선생이 영어로 호치민을 교육을 한 8개월 정도 시킨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모르셨죠? 네. 자 보세요. 우드로 윌슨. 모든 식민지의 요구에 대해 자유롭고 편견 없으며 절대적으로 공정한 조정. 이게 여러분 김규식 선생이에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자기 조카가 샹하이의 김염이잖아. 영화배우. 안 그래요? 김염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구예요? 호치민이죠. 베트남의 호치민. 이 둘이가 교류를 했다 이 말이에요. 베트남의 호치민은 이 파리에 있을 때 자기 예명을 응우엔 아이꾸옥이라고 지었어요. 아이꾸옥이 뭐야? 베트남 말로 애국이다 이 말이야. 애국. 아시겠어요? 응우엔 아이꾸옥 이렇게 지었다고. 김규식 선생이 그렇게 지어줬다 이 말이야. 이승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우리는 한국이 완전한 독립국임을 선언하였으며 또한 그것을 지킬 것입니다. 1919년 6월 여기 클레망소 총리 전지전능하신 신도 우리에게 10계명을 주는데 그쳤는데 윌슨은 그보다 많은 14조항으로 우리를 귀찮게 한다. 벌써 좀 안 좋잖아 반응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윌슨 대통령에게 보낸 전보. 왜냐? 뉴욕 항구에서 아무리 비자를 달라 그래도 안 주니까 전보라도 쳐야 될 거 아니야. 클레망소 총리하고 윌슨 대통령한테. 내가 못 가고 있다고 지금. 김규식 선생. 우리의 독립 요구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어려운 투쟁이지만 브뤼셀 국장, 프랑스 교육부가 보내준 지지 편지 같은 글이 소중한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1919년 5월 프랑스 브뤼셀 국장에 보낸 친필 서한입니다. 1919년 1월 18일 시작해서 8월 20일 날 끝난 베르사유 조약, 뇌이 조약, 트리아농 조약, 베르사유 조약 등의 여러 조약들을 성공시키면서 결국에는 2차 세계대전을 독일이 일으키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너무 무리한 배상 요구를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함으로써 독일에게 히틀러가 출현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자, 여기 한국 독립운동 파리 강화회의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참여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파리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옵저버잖아요. 이런 거를 옵저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G7 이거 요번에 간 거는 초청국이에요. 인바이티드라고. 6월 16일, 6월 17일 이 양일간에 걸쳐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김혜경 여사가 초청국으로 지금 가서 세계의 7개 강대국에게 강력하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계엄에 짓밟혔던 민주주의가 너희들이 하나도 안 도와줘도 우리 스스로 다 극복해가지고 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열강이 그걸 인정해서 캐나다 가니에 총리가 초청을 한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왜 이직들은 이걸 옵저버라고 하는 거예요? 인바이티드 네이션인데. 자, G7 정상성명. 이스라엘은 자위권을 인정한다. 이란은 테러의 원천이다. G7에 우리가 갔다는 거는 이란은 테러의 원천이고 이스라엘은 자위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선언에 우리가 동조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G7 주요 정상 6월 15일에 17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6월 24일부터 26일. 왜 이것도 나토가 우리 정식 회원이 아니라서 우리가 참관국이라고 한번 해보지 왜. 자, 9월 23일 유엔 총회, 10월 말 아세안 정상회의, 11월 달 에이펙 경주 정상회의. 이거는 우리가 주최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11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이거는 우리가 정식 회원국 아닙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 이란은 과연 테러국인가? 이란은 테러국이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자, 보세요. 1952년부터 1953년까지 모사데크라고 하는 총리가 이란의 총리가 됐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구를 몰아냈느냐? 모사데크가 이 사람 아버지를 몰아냈어요. 팔레비 국왕. 팔레비 국왕을 몰아냈는데 이 모사데크가 이란은 석유를 국유화하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다시 팔레비가 왕이 됐어요. 팔레비 왕조였거든. 우리나라의 그 조선 왕조가 이씨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이뭐잖아. 이성계, 이방원 이렇잖아. 이산 이렇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얘도 팔레비야. 팔레비. 아시겠어요? 성이. 그 팔레비를 얘가 호메이니가 다시 몰아냈다고. 79년도에. 이 79년도에 호메이니가 몰아내면서 이 왕비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자식 4명을 이 팔레비 국왕의 그 마누라였는데 자식 4명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오면은 이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여러분, 왕비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것 같습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자식을 죽여버리고 오면 왕비로서 이란에서 대접해주겠다. 안 된다. 자, 이거 뭐냐면 여기는 자주파, 여기는 친미파가 되겠죠. 자, 미국 네타냐후, 트럼프와 네타냐후, 여기는 호메네이입니다. 하메네이, 여러분, 하메네이. 지금 종교 지도자, 그죠? 원래 종교 지도자가 호메이니, 여기는 하메네이. 그래서 자, 지금 보세요. 여기 중동에 시아파가 요 노란색이 시아파입니다. 이란이 시아파의 종주국이고 이라크에도 시아파가 있는데 이라크의 약 80%가 시아파인데 그거를
누르기 위해서 수니파의 후세인이가 이거를 이란하고 전쟁을 일으킨 거를 80년에서 86년에 끝난 이란 이라크 전쟁입니다. 자, 아프가니스탄에는요, 요만큼이 시아파죠. 시리아는요. 근데 시리아의 요번에 독재 정권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무너졌죠. 그 다음에 어떻게 예멘의 후티 반군도 지금 폭격을 당했죠. 저기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폭격을 당했죠. 이렇게 되니까 이란을 도와줄 대리인들이 전부 다 폭격을 당하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도 모두 폭격을 당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팔레스타인계인데 전부 다 독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아라비아 반도의 이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이 예멘하고 지부티, 그 다음에 이란하고 오만의 요 바다가 호르무즈하고 지부티 해협으로 아주 좁죠. 요래 가지고 어떻게 돼? 해적 활동을 오래 한 거예요. 우리나라 배도 엄청 당했어요, 여기에. 여러분, 소말리아의 해적대가 우리나라에 붙잡혀 와가지고 재판받았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 이란이 이 뒤에 다 있습니다. 배후 세력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란을 좋게 보려고 했는데 좋게 안 보여요. 우리나라의 석유 가격을 엄청나게 올리고 있습니다, 얘들이. 그러니까 북극 항로가 지금 다시 뜨는 거예요. 북극 항로가 제가 뜬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수에즈의 전통 항로는 이렇게 가면은 중간 기착지를 할 항구도 많고 나라도 많은데 북극 항로는 나라가 없는데, 나라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러시아고 이쪽으로 가면 캐나다가 전부 아이슬란드가 전부 다니까 좋다는 거 아닙니까? 갈등을 일으킬 요소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신에 이런 해적대 독립파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석유 가격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아십니까? 따라서 G7의 이 지지 성명, 이스라엘 자위권 인정, 이란은 테러의 원천이라고 하는 이것에 제가 동의하는 거예요. 오늘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린 파리 강화 회의에 그런 회담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문제까지 함께 돌이켜 봤습니다.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시작됐는데 52년도에 실제로 에버레디 플랜이 가동되려고 했습니다. 미국 정보부에서. 그건 뭐냐? 이승만을 죽이고 장면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교체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란의 모사데크가 먼저 쿠데타를 총리로서 자주파로 석유를 모조리 국영화하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에버레디 플랜을 잠깐 접고 석유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사데크에게 반하는 쿠데타를 먼저 일으킵니다. 팔레비 국왕의 쿠데타를.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독재를 8년을 더 겪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오늘 설명했으니까요. 제가 설명하는 거 잘 들어주시고 댓글창에 활발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백이성 역사 독립군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